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요즘 그 윤석열 장관 그 해임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가 열렸죠. 근데 감찰위원회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윤석열 총장의 해임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동반 퇴진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을 보니까 여권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꿈꾸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 그 다음에 야당,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의는 살아있냐, 이런 이제 물음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짧은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마 이렇게 회상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권의 부정부패한 사건을 정의롭게 수사하려고 했던 윤석열 총장을 이 정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정의롭지 못한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권 인사들은 결국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무도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에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직장인들의 대출 관련된 그 자료가 통계청에서 최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신화된 거죠. 이제 물론 2020년 자료는 아니고 2019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는 뭐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실시간때는 못하고 이 조사된 게 뭐 조금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19년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직장인, 특히 이 청년층의 빚이 얼만큼 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그 소득이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1인당 국민 총소득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큼 증가했는지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인구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얼만큼 소득을 벌어들이는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도에는 3.3% 증가했고 15년도에는 5.3%, 16년도에는 4.6%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 18년도에 2.9%로 그 증가율이 쭉 떨어지고 2019년도에는 1.4%까지 증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총소득은 경제가 성장하니까 반드시 이제 거의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하는 그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이 정부 들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크게 볼 때 물가는 오르는데 이 국민 소득은 그 물가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는 그 1.4% 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그 삶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어들면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대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후반기, 정확히 하면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연령별 직장인 평균 대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보시면 40세가 6,205만 원으로 이제 연령 중에서 그 평균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직장인의 평균 대출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0대가 이제 5,61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5,134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20대 이하는 1,243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40대, 그 다음에 30대, 50대가 이 절대 그 평균 대출은, 직장인의 평균 대출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인데, 요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해서 연령별로 직장인 평균 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은 그 빨간색이 20대 이하인데, 20대 이하에서 19년도 전반기와 19년도 후반기에 엄청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전반기, 즉 2018년 전반기 대비해서 2019년 전반기에 20대 직장인의 평균 대출이 44.6%가 증가했고, 19년도 후반기에는 46.8%가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했죠. 2018년도 후반기에는 7.4%뿐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19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좀 증가했고, 다른 연령에서는 그다지 큰 증가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20대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렸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10.9% 올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두 자릿수로 올렸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최저임금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제 직장인, 이제 뭐 알바생들이죠. 그 알바생들이 주로 이제 청년층, 20대 이하에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최저임금이 확 오르니까 이제 일자리를 많이 잃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좀 해고를 해버렸죠. 또는 이제 시간을 이제 줄였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전에는 이제 이 대학생의 학비가 비싸니까, 부모님이 뭐 전액을 다 대줄 수 있지만은, 또 부모님이 여력이 안 되는 분은 전혀 도움을 못 주고, 또 되는 분은 또 일부만 도와주고, 그러면 또 어떨 때는 또 생활비도 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바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충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니까 이 알바 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 학자금 대출은 이제 이 학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갚지를 않고, 나중에 내가 취직했을 때, 직장인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월급으로 이제 갚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대상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2019년도에 이 20대 이하 직장인의 평균 대출이 엄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원인은 이 부동산 규제가 있죠. 올해 특히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아주 심화돼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겠다. 그런 이제 젊은 층, 청년층이 많이 나왔는데, 이 19년도에도 그런 조짐이 있었죠. 그래서 20대 이하는 이제 결혼하려는 이제 대상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아파트를 아예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여러, 쪽으로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사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 대출이 20대 이하에서 평균 대출이 늘어난 원인을 또 제공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런 연령별 직장인 이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았느냐, 비은행으로부터 받았느냐, 요것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으로부터 먼저 받은 대출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2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은행으로부터 많이 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후반기에는 16% 증가율이었는데 19년도 전반기에는 67.5%, 19년도 후반기에는 67.2%로 2019년도에 2018년 대비해서 이 20대에서 대출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엄청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은행으로부터 제2금융권으로부터 이제 대출받은 현황입니다. 자, 제2금융권은 이제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사,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증권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제2금융권으로 받은 현황을 좀 살펴보면, 자, 이 경우에도 20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전반기에는 19.1%, 2019년도 후반기에는 20.1%를 증가했습니다. 20대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은행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도 20대가 받았고 비은행으로부터 받은 것도 이제 20대가 많이 받았습니다. 비은행은 이제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죠. 그래서 좀 이게 높다는 것은 이제 고금리를 받는 그런 이제 대출이 많다는 건데 그게 이제 20대에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이게 20대에서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신용대출인지 뭐 주택담보대출인지 주택 외담보대출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대출 현황입니다. 자,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이제 직장인은 역시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가 2019년도 전반기에는 이제 2018년도 전반기 대비해서 23.2% 증가했고 후반기에는 26.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또 많이 받은 이제 연령층을 보면 20대가 가장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도 전반기에 20대에서 37.2%, 후반기에는 이제 27.4%로 이제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도에도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줄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주택 외담보대출. 주택 외담보대출은 이제 담보를 하는데 그 담보가 이제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예금, 적금, 그 다음에 주식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담보해서 대출 받은 현황입니다. 그 변화율을 보면 이 경우에도 20대가 엄청 증가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2019년도 전반기에는 무려 81.6%, 2019년도 후반기에는 85.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율이 아까 신용대출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외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 외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이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아까 증가 추세 있고 이 주택 외담보대출도 증가 추세 있고 그러니까 이 고금리를 받는 2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개혁을 했죠. 이 정부는 뭐 툭하면 개혁, 검찰도 개혁한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이제 개혁이란 말을 붙여갖고 포장을 하는데, 자, 부동산도 이제 개혁한다. 그래서 엄청난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이것도 이 소득을 높여서 이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을 개혁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보신 것처럼 알바 자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학생들이 결국은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초년생부터 빚을 떠안고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빚 또한 이 부동산 규제가 또 늘어나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게 많이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 보면 나 영원히 못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사자해서 그냥 뭐 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금리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신용대출이라든가 주택 외 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의 이런 청년들을 이런 고금리로 그 다음에 이 대출을 껴안고 사회를 시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금리로 내모는 이 개혁을 한다 했는데 결국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개혁을 한 것입니까? 이게 개혁입니까? 자, 제가 한번 옛날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삼국 시대에 보면은 궁예가 있죠. 궁예. 후고구려에 이제 궁예가 이제 미륵의 세계,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미륵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을 하다 보면 고통스럽다, 고통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이러면서 얼마나 폭정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현상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서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뭐 지금 뭐 부동산 개혁을 한다는 등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득 불평등을 소득주 성장 정책으로 개혁한다는 등 이런 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검찰 개혁까지도 하고 있죠. 이 개혁을 명분 삼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하다 보면은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포장을 해 가면서 지금 국민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궁예가 했던 그런 미륵의 세상, 아무도 불평등하지 않은 그런 세상,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 서민이 춤추는 세상, 그런 미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혁에 따른 고통은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